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자신 있게 사는 법,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 감염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영업자들, 일반 가게들이 문 닫은 지 거의 1 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뭐 택배라든지 뭐 수포는 지금 가동되고 있지만 지금 미장원도 문 닫은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장원을 못 간 지 지금 1 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 가게는 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매출이 감소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면 영업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전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런 사회 경제적인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현실에서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조건과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과 불안에 관한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패스웨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 그것이 '내가 지금 있는 조건과 환경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해. 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 누구도 잘못됐는데 어떡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은 '조건과 환경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조건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 반응하고 그럼 그 현실이 다시 나의 조건과 환경이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아 작용입니다. 자, 우리 두뇌에는 두뇌 감정뇌와 이성뇌가 있는데요. 감정뇌에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알몬드 크기의 에 조그만 기관인데 이 귀 뒤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알몬드 크기의 이런 편도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편도체는 진화적으로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잡혀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그런 조건과 환경을 판단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싸워야 하는가 도망가야 하는가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무엇이 날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것이 날아오는 것이 공이든지 종이 비행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눈을 먼저 감습니다. 아니면 몸을 피합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숨는 겁니다. 일단 몸을 피하는 겁니다. 무엇이 날아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날아오는 것이 종이 비행기인지 아니면 사과인지 아니면 공인지 아니면 총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이에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날아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몸을 피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일단 몸을 피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사실은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아 다른 방식으로 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 우리가 당장 잡혀 먹을까 잡아먹을까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원시인이었을 때, 그렇죠? 원시인이었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면 무슨 큰 멧돼지를 만나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멧돼지가 너무 크다. 내가 도망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내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경기가 좋지 않다.' 아니면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지금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망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있는데 아 망하면 어떡하나.' 뭐 또 '내가 실직을 하면 어떡하나.' 또 '누구도 지금 병에 걸렸다는데 나도 죽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어떤 불안을 느낄 때 음 반응하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의 편도체는 이렇게 많은 불확실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극되고 활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활성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분비가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이성뇌, 여기 앞니마에 있는 이성뇌, 이것을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합니다. PFC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가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성뇌의 능력을 저해합니다. 그것에 관한 생물학적인 기작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앞니마 이 앞니마가 큰 사람이 아 뭐 똑똑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관상에서도. 왜냐하면 이 앞니바라는 것이 결국 PFC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의 리셉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PFC에 가서 다 붙어 있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능력을 할 수 없도록 저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이 계신 조건과 환경에서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 '뭐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편도체의 작용이고 그 편도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도망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날라오면 빨리 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행복 호르몬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하도록 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겁니다. 과거 원시 시대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성적인 능력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킵니다. 자 그래서 조건과 환경이 이렇게 불리할 때 '잘못되면 어떡할까? 더 망하면 어떻게 될까?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고 이런 불안이 생기면 편도체가 활성이 되고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은 이 이성적인 능력을 할 수 없도록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다 여러분의 이 앞니마에 가서 다 붙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 불안과 두려움,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편도체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히포캄퍼스의 능력도 저해합니다. 히포캄퍼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만 기억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이 되면 과거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던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경험 그런 것만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지금 두뇌 안에
편도체가 활성이 되면 지금 내 두뇌 안에 지금 내가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생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생리학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편도체가 일단 활성이 되면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아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불안이 굉장히 증폭됩니다. 과거의 경험, 부정적인 경험이 증폭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편도체가 활성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히포캄퍼스와 이 PFC의 능력을 마비하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부정적인 조건과 환경이 현실이라고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내가 그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시 편도체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편도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시 편도체로 활성시키고 다시 말해서 1차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2차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어지기 전에 3차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그 부정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암만 똑똑한 사람도. 다니엘 골만이 쓴 Emotional Intelligence. 그분은 하버드 교육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나이가 좀 계시죠? 나이가 많은 교수님인데 그분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조직 검사라는 것은 보통 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그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예요. 조직 검사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뭐 저쪽 실험 다른 방에 가서 해 가지고 뭘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 검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까맣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뭘 하라고 그랬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 분이. 그게 편도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 내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이성내가 마비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편도체가 활성이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다시 편도체가 활성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자기 두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런 조건과 환경이 반복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당장 무엇이 나쁜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장 그것을 해결하도록 자기가 행동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은 아직 그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림자 놀이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개처럼 보이고 뭐 개가 짖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예쁘게
그런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림자 놀이로 하는 그런 연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 실체면 우리는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렇죠? 지금 불이 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행동합니다. 그렇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단 뛰어가서 물을 끼얹든지 행동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이 나면 어떡할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서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실체인 것처럼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 편도체와 스트레스 호르몬의 이런 관계 역시 실체가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현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실체를 모르고 그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라고 내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미래는 없어요. 과거도 없어요. 현재만 존재합니다. 지금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평행 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행 이론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양자역학하는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몇 년 지나면 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행 세상이라는 것은 똑같은 지금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똑같은 조건에서 이런 소년정이 지금 유튜브이 안 돼서 지금 줌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이 현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실은 유튜브이 잘 돼서 유튜브로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은 소년정이 오늘 아예 라이브를 안 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현실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래는 예를 들어서 소년정이 독일에서 더 이상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미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지금 다 똑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행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행 세상은 단순히 현재만이 평행이 아닙니다. 미래도 역시 평행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이 높아지면 우리가 사고가 변하면 쪼끔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전혀 다른 형식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여러 번 교육의 단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의 그 대중교육은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교과 내용,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교과 내용을 무조건 딸딸 외우고 시험 보는 형식으로 끝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상이라는 것 역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현재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미래도 같은 시간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인식한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지금 소년정이 무수한 소년정이 지금 굉장히 다른 시간대에서 아니면 동시간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것이 무한하다는 거죠. 그게 무한한 이유는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이미 그 행복은 과학에 있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미 물리학자들이 이미 수학적으로 검증해 냈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들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현실은 지각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그것을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거죠. percep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 현실을 지각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지각한다는 것이 그렇죠.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뭐 만지는 거, 뭐 그렇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근데 그 5가지 감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정한 파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한 450에서 한 750 나노메타 가시광선.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광선이죠. 그게 빨주노초 파란모입니다. 그 가시광선의 파장 안에 있는 사물을 아니면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밖에 있으면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레티나에 의해서 해석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파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금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단어가 내 귀에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라는 그 파장이 소리를 타고 음파가 돼서 내 귀에 들어와서 내 귀에 고막을 두들기는 겁니다. 고막이라는 것이 드럼 아닙니까? 이어 드럼. 그것의 바이브레이션을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파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450에서 750 나노메타. 지금 현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키거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제는 읽기만 합니다. 한국말도 지금 자막을 다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예 듣지를 않아요. 다 눈으로 봅니다. 지금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시각에 많은 것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90%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는데 뭐 2분이 안 걸린다고 그러죠.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눈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무슨 옷을 입었나? 명품백을 들었나? 무슨 차를 탔나? 그게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가 뭐 그런 거는 잘 따지지 않아요. 자, 이렇듯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지금 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우리가 눈으로 인식한, 눈으로 지각된 그것을 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실이라는 것이 이 파장 안에 450 나노메타, 750 나노메타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 있는 것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400에서 750 나노메타가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편협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빨간색 밖에도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밖에도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안 보이죠. 그것을 UV 라이트라고 그러고 이것은 적외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무한한 파장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영업이 잘 안 된다. 매출이 감소한다. 실직될 것 같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된다. 그게 두려움과 불안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자, 이분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 결국 450 나노메타에서 750 나노메타라는 그 현실을 바탕을 두고 자신의 지금 편도체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면 450 나노메타 밖에도 750 나노메타 밖에도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파장 밖에는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파장 밖에는 영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파장 밖에는 내가 지금 실직됐지만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 파장 밖에는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만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더 예전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파장 밖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국 편도체의 노예가 돼서 이 불안과 두려움에 항상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삶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저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조건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쩌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모든 두려움의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두려움의 어머니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무엇을 했든 얼마나 유명하든 얼마나 부자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모든 두려움의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사실은. 모든 두려움에서 가장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인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으면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저는 라이프 코치이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또 그런 분들을 코칭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모르면 죽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모르면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은 마치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고자 할 때 거기에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착역이에요. 그렇죠? 어떤 버스가 출발을 했으면 종착역이 죽음입니다. 종착역이 어딘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종착역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무서우니까. 우리는 죽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막 무서워. 우리가 무슨 여름에 보는 남양 특집 그런 거 보면 그냥 뭐 으시시한 목소리 무슨 분위기 그러면 그냥 막 무서워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모른 척합니다. 그것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지금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그럼 걱정이 되죠. 손이 점점 뜨거워지네. 손이 타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얼굴만 이렇게 돌렸습니다. 얼굴만. 안 보는 거죠.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가.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면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착지가 뭔지 아니까. 우리가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그 필요한 것들을 그 여행 가방에 넣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뭐 스키에 필요한 뭐 스키도 넣고 뭐 그런 것도 넣고 또 해수욕장에 가는 옷도 다 넣고 물안경도 넣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뒤죽박죽 다.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어.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죽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그렇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고개만 돌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죽음을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종교에 의해서 죽음을 직시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런데 죽음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죽음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세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박사님 자신감 있는 게 굉장히 부러워요. 자신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자신감은 믿음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은 이것은 다 감정의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낮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예, 나는요, 뭐 어떤 직장을 다니고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떻고요, 뭐 아파트 평수가 얼마고요, 무슨 책의 저자고요. 자신의 껍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종교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쫙 올라가요. 왜냐면 누군지 아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죠. 여러분들은 평생 속아서 살았다. 평생 속아서 살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줍니까? 맨날 뭐 쓰잘데없는 거 외우고 시험만 보지 않습니까? 자, 일단 죽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이 쭉 올라가고.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져야지 여러분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못해요. 잡생각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삶 속에서도 현재에 집중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 자체가 현재를 계속 놓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현재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놓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죽음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알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두려움과 불안이 없기 때문에 편도체가 진정되는 거예요. 편도체가 진정이 되면 내가 소위 PFC가 이성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굉장히 쉬워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대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편도체의 농간인데 자신이 지금 자신의 사고 안에서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의식이 낮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박사 학위를 받았는가 아니면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신감이 바로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편도체가 진정이 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지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자신의 죽음 생각하기도 싫죠. 그것도 막연하고 무섭고 또 사랑하는 그 가족이라든지 내가 알고 친한 그런 지인들의 죽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사람의 죽음 속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서 슬픔에서 그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나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journey라고 그러죠. 자신이 의식이 점점 의식이 향상되는 그런 journey, 그런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라이프 코치로서 다양한 분들을 코칭하면서 결국 배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정말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지고 편도체는 진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혹시 지인들이나 가까운 분들의 어떤 죽음을 접하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삶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연한 것.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이 이 생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베이커다. 그렇죠?
빵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빵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다. 그럼 나는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구나. 알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지 이 삶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박사님은 이 삶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게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베스트 클럽 내용을 쭉 보시고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무엇이 되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은 darkness to the light, 그쵸? 암흑에서 빛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의 진정한 모습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당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껍데기라면 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진정한 모습은 내가 죽어야지 알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곡해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아무것도 없고 죽음은 그냥 무섭기 때문에 눈 가리고 그냥 아웅하고 또 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난 천당 가고 누구는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지옥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코칭하면서 한 번도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죽음에 관한 그런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여행. 죽음에 관한 바른 이해로 이 삶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 여러분이 죽음을 알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 그게 죽음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지 현실에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제가 행복은 과학이다도 썼고 행복에 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정말 행복은 여러분이 죽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자체가 지금 죽음을 팔고 있어요. 죽음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는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이 증진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믿음입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거의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궁극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알게 되면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지고 자신감만 생깁니다. 세 번째는 지인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슬픔에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시간을 보면
이제 3주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오후 1시, 유럽은 토요일 날 오전 6시, LA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방쿠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오후 6시. 왜냐하면 전에 보면 그 외국 교포님들이 뭐 새벽 3시, LA에 계신 분이 새벽 3시에 참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을 바꿨습니다. 한국 분들도 토요일이니까 참여하기 쉽고 또 다른 교포님들도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다른 이유는 한국 시간이 오후 1시면 유럽은 오전 6시고 방쿠버나 LA는 오후 9시라는 겁니다. 하루 전날이죠. 교육 목적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죽음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삶 자체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를 가졌든 인간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막연한 죽음에 관한 두려움, 또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면 그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런 죽음에 관한 그 고통들, 또 혹은 또 가까운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지인들의 죽음을 내가 준비할 수 있고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면 당신은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없앨 수 있고 죽음에 관한 막연한 불안을 없애고 싶은 분들, 또 가까운 분들의 그 죽음에서 죽음 때문에 생기는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죽음이 무엇인가 알려드립니다. 죽음에 관해 잘못된 믿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과 유체 이탈, 그리고 슬립 워커, 그것들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나는 무엇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인류의 8%가 죽었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near death에서 NDE라고 그래요. near death experience. NDE를 경험한 사람이 인류의 8%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심장 박동이 멈추고 24시간 후 안에 다시 그 의식이 돌아온 경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시간이 지나면 장기가 훼손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몸이 망쳐지니까. 근데 그 안에 돌아온 분들은 다 누구나 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되는가? 그분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지금 우리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우린 일단 무서워합니다. 귀신처럼 대접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일반 우리들과 지금 고립돼서 따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죽을 텐데. 그리고 죽음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경험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죽는가? 이런 것들은 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죽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죽음이 무엇인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미리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이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인생 100년을 잘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 100년을 살게 돼서 좋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뭘 먹고 사나. 굉장히 무섭죠. 두렵죠. 자, 그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미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런 것을 제공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명상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왔어요. 죽음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의식이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고 나가면 우리는 그러면 당신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면 되고 새로운 이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죽음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나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도 모릅니다. 죽음은 굉장히 기쁜 경험이에요.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죽음은 정말 기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Journey to Yourself 한국말로 하면 나를 만나는 여행인데 Journey to Yourself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당신으로의 여행, 그렇죠? 당신으로의 여행, 당신을 만나는 여행,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행. 우리는 인생을 속아서 살았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뭐 사회를 뒤집어 엎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속아서 살았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두려움과 불안은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럴 때는 내가 두려움도 없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 항상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나의 죽음을 제대로 직시하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고 내 죽음을 제대로 보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알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당신의 일에 집중할 때 두려움은 당장 없어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그것은 사실 명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죽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계속 대답하다 보니까 이런 세미나를 제가 여태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지 쉽게 아는 방법은 죽음을 아는 겁니다.